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창원 마산 앞바다에서 200톤이 넘는 정어리 집단 폐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죽은 정어리떼가 바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지난해보다 폐사량은 적지만 긴장감 속에 수거 작업과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곳곳에서 은빛 물체가 일렁입니다. 죽은 정어리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 마산만 일대에 죽은 정어리떼가 떠오른 겁니다. 어제는 뜨는 거는 좀 얼마 안 되고 밑에 깔한장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막 해안도로 전체 끝까지 하얗게 떠가 있네요. 마산만에 끼고 있는 공원에서 죽은 정어리떼가 발견된 건 지난해보다 10여일 늦은 그제입니다. 폐사 추정량은 지난해 220톤보다 적은 10톤 정도. 창원시는 악취나 수질 오염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폐사체 수거와 소각에 나섰습니다. 단기간에 꼭 끝날지는 않을 것 같고 추가로 좀 사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넉넉 잡고 이달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국내 연안의 정어리떼 출현이 지난해보다 2달 정도 이른 데다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올해 전국에서 잡힌 정어리는 2만 2천여 톤,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정어리 집단 폐사는 지난 7월 제주와 지난달 경남 남해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폐사 원인은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동일한 마산만에서 폐사가 발생했고 시기도 같은데요. 결국은 정어리 자원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정확한 집단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함안과 창녕 경계인 낙동강 칠서 지점과 김해시 물금 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두 지점에선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인 밀리리터당 1000개를 2주 연속 초과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은 지난달 말 내린 비와 일조 시간의 증가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 기획보도입니다. 수중식물 잘피는 물고기 산란장 역할 외에도 최근 뛰어난 탄소 흡수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잘피의 고향으로 불리는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에선 잘피 서식지 복원을 위한 대규모 이식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영의 한 마을 앞바다. 주민들이 얕은 바닷속에서 초록색 식물을 꺼냅니다. 수중식물 잘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키웠는데 가서 잘 살걸어 살살 오도와가면서 개이서. 마을 주민들은 지난 2월 직접 심은 잘피 가운데 약 5만 포기를 근처 한산도 앞바다로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붕괴와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구도 식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잘피는 기후변화 주범인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잘피숲은 산림 1.4배에 달하는 탄소를 흡수하는데요. 10헥타르 규모의 잘피 서식지는 매년 자동차 2,800대가 내뿜는 탄소 5천 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잘피 채취 작업을 함께한 한 의료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1억 원을 지원해 해양 보호구역 관리와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통영 바다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잘 보호되고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또 어린 잘피 배양을 위한 상자 1000개를 만들어 바다에 추가 이식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잘피 육성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0만 주 이상을 여기서 키워서 지역에 이제 바다숲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바다숲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잘피 복원 사업,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주말엔 문화, 이번 주는 인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자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김수로 왕과 인도 출신 왕비 허왕옥의 설화가 전해지는 김해에서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현대 도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와 함께하시죠.
가을볕이 쏟아져 내리는 대형 유리 천장 아래 2천여 장의 기와가 붉게 빛납니다. 인도 뉴델리의 한 미술관에서 배로 한 달 반 만에 김해에 도착한 테라코타 작품입니다. 식민 시절 유럽 선교사가 세운 타일 공장 마을에서 자란 작가는 거꾸로 뒤집어진 지붕 사이 극단적 동작의 요가 수행자들로 저항 정신을 담아냈습니다. 인도의 피식민 지배의 경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가혹행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 청자와 같은 옥빛의 석기마다 이파리들이 녹아들었습니다. 인도의 작가는 김해에 머물며 한국의 흙으로 도자를 빚고 한글과 식물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작품 뒷면에도 한국과 인도의 오랜 인연을 빚어넣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 얼굴이 마치 2000년 전에 인도에서 건너온 허황호 그 공주의 얼굴과 좀 흡사한 느낌의 얼굴이에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인도 현대 도자전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힌두교인 작가가 표현한 윤회와 환생, 그리고 해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인도 노동자들의 강인한 삶. 17명의 인도 작가들이 작품 32점을 통해 역사와 문화, 종교 등 여러 요소가 공존하는 인도를 담아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인도의 어떤 공통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도자예술을 통해서 찾고자 했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인도 영화제도 마련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깊어지는 가을, 오늘도 쌀쌀한 아침입니다. 현재 기온 함양이 9도, 거창이 8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23도 안팎을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후 한때 북서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4도, 함안이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창녕이 24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1도, 산청이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3도, 남해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4,200여 가구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4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인해 멈춰선 엘리베이터 5곳에서 주민 12명이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밤사이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 경남본부는 아파트 단지 내 자체 전기시설의 문제였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창원시는 돌봄 환자 등 정전으로 인한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 반쯤 창원시 북면에서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에서 50대 승객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버스기사 김종술 씨가 7에서 8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해 A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빠른 대처로 A씨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창원과 목포 등 전국 5개 지역 국립대에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늘릴 계획이라고 말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가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그제 노동자 2명이 숨진 김해 오수관 사고 추가 현장 검증을 진행한 결과 산소 농도가 기준치 18% 미만인 산소 결핍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 아래 오수관은 산소 농도가 0에서 10%, 인근 지점 한 곳은 산소 농도가 16%로 측정돼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발주처인 창원시와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사이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남 일원에서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경남 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 일반부 680여 명, 대학부 150여 명, 고등부 510여 명 등 선수와 임원 2천여 명이 참가해 4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종합순위 4위를 차지한 경남 선수단은 올해 6위안 상위권 유지가 목표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2023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모레까지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군민체육대회와 평생학습축제, 문학과 미술, 음악 등 경연이 펼쳐지는 아림예술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축제 첫날인 어제는 개막식과 군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2023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저녁 7시 창원 용지 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창원 K-팝 축제는 그리스와 칠레, 미국 등 53개 나라에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춤과 노래 실력을 겨룹니다. 또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선보입니다. 이번 축제는 KBS 월드 등을 통해 100여 개 나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